우주가 죽으면 달은 누굴 돌지? 엄마를 떠나보낸 뒤 썼다는 김혜순 작가의 시집 제목입니다. 평생 지구를 돌던 달이 지구를 잃으면 어떨까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를 사랑해준 존재, 내 우주가 되어주고 세상을 보여준 부모를 잃은 아이의 마음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왕의 핏줄로 태어나 어린 시절 비극적인 아버지의 죽음을 겪었던 정조. 왕이 된 이후에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소에 쏟은 그의 정성은 절절한 슬픔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식화성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화성시의 대표적 역사 유적 중 하나인 융릉과 건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국자 이진영입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참깨 비가나입니다. 네. 요즘 아이가 학년이 올라가더니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관심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주변 역사지에 대해 알아보다가 조선 왕릉 중 하나인 윤건릉이 집 근처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맞아요. 아이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엄마가 움직여야죠. 맞아요. 청취자에게 알찬 정보를 위해서 미식가성도 움직이니까요. 설명 중에 융릉과 건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고 했는데 맞나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유네스코랑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피라미드와 동급입니다. 네. 조선 왕릉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온전히 보존되어 전해지는 세계적으로 그 예가 드문 유적이래요. 특히 왕의 무덤은 그 안에 진귀한 물건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긴 세월이 흐르며 도굴되는 일이 많죠. 피라미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조선 왕릉은 거의 온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 무덤과 그 주변이 매우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실질적인 재래가 이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에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과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어요. 온전한 형태로 보존도 되어 있고 현재도 제례를 지낸다고요? 네, 지금도 매년 재래를 지내고 있대요. 와, 제가 알기로는 조선 왕릉의 수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전부 다 제례를 지내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렇다고 합니다. 500년 조선 왕조의 제사가 아직까지 이어진다는 게 저도 처음에 굉장히 놀라웠어요. 전쟁 등 나라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았던 몇 년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제사를 지낸다니 진짜 신기하네요.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본다면 잊지 못할 경험이 되겠어요. 네, 타임머신을 탄 기분이겠죠? 맞네요, 맞네요. 게다가 40개의 왕릉이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어요. 와, 40개가 한꺼번에요? 네, 조선은 기록의 나라였다고 하죠. 철저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규정대로 왕릉을 만들고 유지 보수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 대해서도 면밀한 기록을 남겼대요. 그래서 왕릉 40기가 모두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동시에 등재가 가능했던 거죠. 방금 40기라고 한 것 같은데 기가 뭔가요? 단위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보통 조상님의 무덤은 한 봉, 두 봉으로 말하지만 왕의 무덤은 한 기, 두 기로 센답니다. 그렇군요. 기억할게요. 네. 기. 무덤을 부르는 명칭은 참깨님이 조사하셨죠? 네. 조선 왕릉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왕과 왕비의 무덤은 릉, 왕의 친부모나 왕세자빈의 무덤은 원, 왕족과 폐위된 왕과 왕비의 무덤을 묘라고 부른대요. 그 외에도 지위에 상관없이 일반인들의 무덤도 묘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가장 유명한 무덤은 천마총인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굿 퀘스천. 발굴된 유물로 보았을 때 왕릉이라고 짐작은 되는데 누구의 왕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무덤을 총이라고 해요. 그게 바로 천마총과 금관총이죠. 누구의 무덤인지도 왕릉 같은 유적이 아닌 것 같은 무덤이 있어요. 그것은 분이라고 해요. 근데 분은 누군지는 알 수는 없지만 무덤에 있는 부장품으로 그 시대를 엿볼 수 있었다고 해요.
무덤 안에 있는 수의나 장신구 그런 걸 가지고 그 시대를 추측해 보는 거군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런 무덤의 명칭은 능, 원, 묘, 총 그리고 분으로 5가지로 되어 있나 봐요. 무덤 이름만 보고도 묻힌 분의 신분을 바로 알 수 있겠어요. 네네. 이번 기회에 저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니까요. 네. 윤건능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자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답사를 갔다 왔잖아요. 네. 국장님 어땠어요? 아, 선뜻 대답이 안 나오네요. 힘들었던 기억이. 폭염 경보가 있던 날이라 많이 덥긴 했는데 산책로가 모두 그늘이라서 그래도 버틸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향어로에서 아이들 모습이 기억에 남는데요. 높은 길은 재향시 향과 충문을 들고 가는 길 향로이고 낮은 길은 재향을 드리러 온 왕이 걷는 길이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바로 왕의 길로 가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면서 어러러 걸었어요. 네. 답사가 힘들기도 했지만 아이들 덕분에 보지 못한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어서 더 재밌었어요. 육능 앞이라며 신하처럼 묵념을 하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겠다고 했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아이들 참 대단하죠? 네, 멀리서 봤을 때는 아이들이 혼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묵념이었군요. 네네네. 네, 육능과 건능을 합해서 보통 윤건능이라고 부르죠. 참깨님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들었어요. 먼저 어디부터 가볼까요? 육능 아빠부터 갈게요. 네. 네, 육능은 조선 21대 임금 영조의 둘째 아들인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의 합장능을 말해요. 합장능이라면 부부의 묘를 하나로 합한 걸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왕의 무덤이 릉이라고 했는데 사도세자는 왕이 아니라 세자 아닌가요? 사도세자는 사후에 장조로, 해경궁 홍씨는 현경 황후로 추존되었어요. 여기서 추존은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사후에 칭호를 높이는 것을 말하거든요. 아, 사도세자 사후에 왕의 칭호를 받았고 그래서 릉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군요. 사실 사도세자의 묘는 이름의 변화가 좀 복잡해요. 궁금하네요.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세자 시절 아버지 영조에 의해 뒤주 속에 죽임을 당하고 사도세자라는 시호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은묘라고 하고 양주 배봉산에 급하게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11살의 아비의 억울한 죽음을 지켜본 정조는 왕위에 오르자 아버지를 장원세자로 높여 부르고 무덤도 영우원으로 격을 높였어요. 그리고 13년 뒤 전국에서 가장 좋은 땅을 찾아서 현재 화성으로 아버지의 묘를 옮기고 왕릉에 버금가는 규모로 만들고 이름 또한 나준 은혜에 융숭하게 보답한다는 뜻으로 헌룡원으로 고쳤어요. 아버지에 대한 효심으로 묘에서 원으로 격을 높였군요. 그 이후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사도세자를 장종이라 하고 현능원에서 가운데 자를 따서 육능으로 부르게 되었답니다. 수은묘에서 영우원, 현룡원, 그리고 육릉까지 묘, 원, 릉. 비극적인 산만큼 복잡한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이름 말고도 육릉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왕릉의 조성과 유지는 규격이 엄격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거의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기록을 보지 않은 한 누구의 능인지 바로 알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육릉은 약간 다른 점이 있어서 한 번에 알 수 있다고 해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보통의 왕릉은 홍살문, 정자각, 봉분이 일직선에 위치하는데 육릉은 정자각과 봉분의 축이 약간 틀어져 있대요. 이 봉분의 자리가 명당에 맞추려고 틀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반면에 건릉은 일직선상에 놓여 있으니까 육릉이랑 헷갈리지 않겠네요. 맞아요. 저 항상 헷갈렸거든요. 아이들에게 쉽게 알려줄 수 있겠는데요. 저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바로 건릉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네네, 그럴게요. 건릉은 조선 22대 임금 정조와 효의왕후 김씨의 합장릉이에요. 정조가 사도세자의 무덤을 이곳으로 옮기고 정조 자신도 이곳에 무덤을 만들고자 뜻을 밝혀 정조의 건릉을 육릉 옆에 만들기로 되었지요. 사후라도 아버지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거죠. 뿐만 아니라 현능원을 옮긴 그 다음 해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용주사라는 절까지 세웠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이제 어떤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육능과 건능은 세 가지 공간으로 구분돼요. 첫 번째, 능으로 들어가는 진입 공간, 두 번째, 제사를 지내는 제한 공간, 그리고 왕의 무덤이 있는 능침 공간이에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세 가지 공간이군요. 네. 자, 눈을 감고 장소를 그려보세요. 네. 진입 공간에서 들어가면 개울물이 흐르고 그 위에 돌다리가 보여요. 왕의 홀령이 머무는 신성한 공간과 인간이 사는 공간을 구분하는 금천교예요. 그럼 혹시 창덕궁에 있는 그 금천교랑 같은 건가요? 아, 네, 맞아요. 궁의 금천교를 모방했다고 해요. 다시 금천교를 지나 홍살문이라는 붉은 문을 지나는데요. 붉은 문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신성한 곳이니까 잡기는 접근하지 마 이런 의미겠네요. 왠지 더 신성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요. 아, 네. 홍살문을 들어오면 제사를 드리는 제한 공간입니다. 돌길을 지나 정자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앞전에 설명했던 향원로가 이 돌길을 말해요. 정자각 안에서 음식을 차리고 제례를 지냅니다. 마지막 왕과 왕비의 무덤이 있는 곳이 능침 공간입니다. 능침 공간은 길지 모르니 잘 따라와 주세요. 국장님, 네? 졸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까 눈 감고 들으라고 하셔서 눈 감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중심이 되는 봉분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흙이 쌓여 올린 동그란 모양의 무덤을 봉분이라고 해요. 봉분을 둘러싸여 있는 동물이 있는데 석호와 석양이 있어요. 맹수를 쫓기 위해 호랑이 모양을 한 석호, 악기를 쫓기 위해 양의 모양을 한 석양이 있어요. 양이요? 호랑이는 좀 이해가 되는데 양은 좀 순한 동물이잖아요. 악귀를 어떻게 쫓을까요? 그쵸. 예로부터 선함과 악함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대요, 양이. 그래서 양을 세웠다고 해요. 신기하네요. 계속 설명해 주세요. 일반 묘에서 제사를 올리니 네모난 돌이 있거든요. 일반 네. 묘에는. 근데 능에서는 그곳을 왕과 왕비의 혼이 머문다고 해서 혼유석이라고 불러요. 그 혼유석 앞쪽에는 망주석이 있는데요. 새우라는 작은 동물들이 표현돼 있어요. 이 또한 나쁜 애군을 막아주고 잡기를 내쫓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사찰에 두는 석등과 유사하지만 장명등도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후손의 장생발복을 기원하기 위해 불을 꺼트리지 않고 오래오래 밝히라는 등으로 그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네,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능침 공간에는 봉분, 석호와 석양, 혼유석, 망주석, 장명 등 여러 성물들이 있네요. 네. 이제 끝난 거죠? 아, 3개 남았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네. 설명으로 돌아오면 왕을 지키기 위해 신하인 사람 모양 성물이 있는데요. 네. 문인석과 무인석을 세우고 그 옆에 각자가 타고 온 말 성마도 있어요. 네,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치밀하고 세심하게 계획했다는 게 느껴지네요. 네, 육릉과 건릉의 능침 구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두 개의 다른 점도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봉분의 모양인데요. 육릉은 봉분의 아랫부분을 감싸고 있는 병풍석이 있어요. 병풍석은 조선 초기의 왕 세조 이후에는 조선 왕릉에는 거의 세우지 않았는데 육릉을 조성할 당시 원임에도 불구하고 능에 병풍석을 세웠다고 해요. 네. 그리고 병풍석의 부분인 인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연꽃 봉오리 형태의 조각물이 있어요. 27살 어린 나이에 꿈도 펼치지 못한 사도세자를 표현했다고 해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네, 꽃피지 못해서 봉오리 모양인가 봐요. 네, 맞아요. 반면에 건능은 울타리 역할만 하는 난간석만 세웠다고 해요. 사랑하는 아버지의 능이 보다 화려하게 표현하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합니다. 네, 죽어서도 효심을 잃지 않는 정조였군요. 하나하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보이네요. 두 번째, 봉분 주변의 성물인데요. 국장님 기억하시죠? 아까 네, 들은 것 같긴 해요. 호랑이 모양의 석호와 양의 모양의 석양이 건능에는 2마리씩 4마리가 있고요. 육릉에는 8마리가 세워져 있어요. 성마는 건능에는 2마리, 육릉에는 4마리가 있어 육릉이 보다 화려하고 웅장함을 강조했지요. 네, 모든 부분에서 아버지의 묘소가 훨씬 화려하군요. 마지막 차이점은 뭘까요? 세 번째는 바로 연못입니다.
왕릉의 연못은 일반적으로 네모 모양을 띠거든요. 건릉은 네모 모양의 천년지 연못이 있는데 융릉에는 원형 모양의 곤신지라는 연못이 있어요. 그 위치가 풍수지리상 길지에 가깝고 용의 여의주를 형상화했다고 해요. 용의 여의주라서 동근 모양인가 봐요. 옆에 있는 용주사와도 연관이 있어 보이네요. 융릉과 건릉에 대해 차이점 이야기해봤는데요. 다음 윤건릉 갈 때는 아이들과 다른 점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그런데 윤건릉 이야기만으로도 꽉 찬 시간이지만 또 다른 고소한 정보가 남아있다면서요? 참깨님? 작년 가을에 완공된 신상 공원이 있습니다. 넓은 주차장 완비. 네, 바로 정조효 공원인데요. 윤건릉과 용주사 인근 위치에 있어요. 산책이나 운동 장소로 이용할 수도 있고 요즘은 축제도 많이 하더라고요. 지나다가 축제 현수막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조 효문화재도 빼놓을 수 없겠죠? 2024년 경기 관광축제 최고 등급으로 선정되었다면서요? 맞아요. 오는 10월 5일, 10월 6일 이틀간 개최된다고 하니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정조의 효심과 백성들을 향한 애민이 느껴지는 하이라이트가 남았죠? 네, 바로 정조대왕 능행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궁을 비우는 일은 거의 드물다고 하는데요. 정조대왕은 대위 기간 동안 무려 13번의 원행을 했대요. 창덕궁에서 융릉까지 지금도 이 먼 거리를 말해요. 맞아요. 현재도 먼데 그 중에서도 을묘년 1795년대 해경궁 홍시의 해갑을 맞아 당시 창건궁의 정문인 도남문을 출발해서 시작한 능행차는 6,000명의 사람들과 788필의 말이 동원되어 8일간의 여정 끝에 긴 행렬이 도착한 화성에서 해경궁 홍시의 성대한 해갑년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화성은 지역 화성이 아니라 수원에 있는 그 화성 행궁 할 때 화성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1996년부터 수원 일대를 중심으로 정조대왕 능행차를 재현하는 행사를 해오고 있다고 해요. 정조와 해경궁 홍씨 역할을 할 시민 참여단 모집 공고를 본 것 같아요. 말을 탈 수 있는 성인 남녀는 우대한다는 문구를 보고 승마장 검색을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번에는 10월 6일 날 서울에서부터 군포와 안양 그리고 의왕과 수원과 하성까지 공동 재현으로 규모가 무척 큰 행사니 아이들과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이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해보고 정조의 효심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눠봐야겠어요. 효심. 벌써 기대가 되네요. 오늘 참깨님과 화성의 윤건릉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답사도 다녀오고 다른 때보다 더 열정을 쏟은 시간이었어요. 참깨님은 어떠셨어요? 너무 많은 역사 정보에 머리가 아팠지만 네. 역사는 언제나 그랬듯이 평소에는 무심하다가 알면 알수록 저의 가슴 속에 무언가를 터트리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함께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도 효심이 터져나오길 바라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국자 이진영 참깨 비가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